빨갱이 딸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온 한서진 중사가 박대위의 모욕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현역 삼성장군으로 같은 부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결국 진실이 밝혀지면서 권력을 믿고 약자를 괴롭혔던 자들은 똥오줌도 못 가릴 정도의 천벌을 받게 되는데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세요. 언제나 무료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오늘 분명 좋은 소식을 들고 올 거예요. 저 여자, 정말 빨갱이 집안 맞나? 식당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한서진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서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날이라는 것을요. 부대 식당은 평소처럼 북적거렸지만 서진 주변만은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27살의 한서진 중사는 3년 동안 이런 시선들을 견뎌왔습니다. 빨갱이 딸이라는 오명,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군복을 입은 지 벌써 3년째였죠. 위장무늬 군복 안에 숨겨진 상처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쟤 진짜 어떻게 신원조사 통과한 거야? 뒤쪽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서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북한 간첩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러게 말이야. 이상하지 않아? 김치찌개를 한 입 떠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매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서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무시당하고 있는데 더 이상 빌미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후임 1등병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응, 괜찮아. 서진이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거든요. 아직도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후임들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였습니다. 야, 빨갱이 딸 옆에 앉아서 밥 먹어도 되냐?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서 들려온 조롱 섞인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1등병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언니, 저 사람들 너무해요. 괜찮다고 했잖아. 서진이 1등병의 손을 살짝 눌렀습니다. 화를 내면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만 살아야 할까요? 그때 식당 입구가 벌컥 열리며 박 대위가 들어섰습니다. 36살의 박정민 대위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 늘 새겨진 오만한 미소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죠. 부대에서도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박 대위의 시선이 서진을 향해 고정됐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저기 앉아있는 게 한서진 중사네. 옆에 서 있던 상사에게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빨갱이 딸 말이에요? 상사가 맞장구 쳤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조용한 식당에서는 충분히 들릴 크기였죠. 그런 것 같던데요.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박 대위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 신기하네. 어떻게 저런 애가 우리 부대에 들어왔을까? 서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경멸하는 시선으로 말이죠. 보안 관리가 엉망이군. 박 대위가 계속해서 조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원 조사를 하면
국가 기밀이 새어나가도 모를 거 아냐? 점점 목소리를 키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반납대로 향하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꾸역꾸역 걸어가며 식판을 반납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려는 순간 박대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한서진 중사. 서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포크와 숟가락 소리마저 멈춘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박대위를 바라봤습니다. 네, 대위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고개는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너 진짜 빨갱이 집안이야? 박대위의 질문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충격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경거리를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서 아팠지만 그 아픔으로라도 분노를 참으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박대위가 크게 웃었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서진을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빨갱이 딸이 감히 상관에게?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뇌리에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쳤습니다. 빨간 완장을 찬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와 아버지를 끌고 가던 그 끔찍한 밤.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그날 이후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대답 안 할 거야? 박대위가 서진 앞까지 다가와서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십 센티미터. 박대위의 숨소리까지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죠. 서진은 뒤로 물러서고 싶었지만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입대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대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의무가 없다고? 야,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한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자신이 가장 무시하던 빨갱이 딸이 이렇게 나오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 안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고 박대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둘 다 아직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고 어떤 사람들은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식당 안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서진과 박대위 사이를 오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죠.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박대위가 서진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군화 소리가 식당 바닥에 둔탁하게 울렸죠.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우리 부대에 들어왔는지 정말 궁금하다. 신원조사 제대로 받았어? 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어서 아팠지만 그 아픔으로라도 분노를 참으려 했습니다. 대위님,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은?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지만 박대위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개인 신상? 박대위가 비웃었습니다. 국가보안과 관련된 문제인데 개인 신상이라고? 야, 너 정말 뻔뻔하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진이 몸을 돌리려 하자 박대위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내가 가라고 했어? 식당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상급자가 말하고 있는데 어디가? 그 순간 서진의 뇌리에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쳤습니다. 빨간 완장을 찬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와 아버지를 끌고 가던 날.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죠.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 기억이 서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서진이 다시 박대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박대위는 서진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확실히 해보자. 내 아버지, 한명철 맞지? 서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내 아버지가 북한 간첩 활동을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런 집안 딸이 어떻게 군대에? 박대위의 말에 식당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어떤 사람들은 흥미진진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그런 근거 없는 말씀은 서진이 반박하려 했지만 박대위가 손을 흔들며 막았습니다. 근거 없다고? 야, 나는 다 알고 있어. 내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도. 박대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 집안 딸이 지금 우리와 함께 국가를 지키고 있다는 게 말이 돼?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위님, 저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군복무를 해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도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박대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부당하다고? 너 같은 애가 나한테 부당하다고?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박대위가 서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불과 한 미터도 되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식당 입구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점호 집합, 점호 준비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박대위와 서진은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서 끝내자.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야. 박대위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점호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서진은 온갖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저 여자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박대위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 우리 부대 보안이 뭐 하는 거야? 모든 소리가 서진의 귀에 꽂혔지만 서진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점호가 시작되고 부대원들이 줄을 맞춰 섰습니다. 서진은 여군 대열의 중간쯤에 서 있었는데 박대위가 점호를 지휘하는 중위에게 뭔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중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박대위를 바라보는 모습이 불안했죠. 점호가 끝나갈 무렵 박대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서진 중사 앞으로.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명령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죠. 서진이 대열에서 나와 박대위 앞에 서자 모든 부대원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집중됐습니다. 몇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진은 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너 진짜 빨갱이 집안 맞지? 박대위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성기까지 사용해서 목소리가 점호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자 박대위가 서진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 박대위가 갑자기 손을 들어 서진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하는 모욕이었죠. 대답 안 해? 또다시 툭툭.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수치심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죠. 대위님, 그만해 주십시오. 서진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박대위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야,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다시 한번 뺨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넌 우리 손바닥 아니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바로 그 순간 서진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 선 것 같았죠. 박대위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멀리서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은 서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대 한쪽에서 지켜보던 최소령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넌 우리 손바닥 아니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박대위의 말이 점호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백 명의 부대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서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묵묵히 견뎌온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 의심과 모욕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았죠. 서진이 고개를 천천히 들어 박대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위님, 서진의 목소리가 점호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점호장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저 여군이 대위님한테? 미쳤나?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설마 저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고발한다고? 박대위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정말 정신이 나갔나? 너 같은 애가 나를... 하지만 서진은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네, 군형법에 따라 정식으로 고발 절차를 밟겠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요. 박대위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대드는 부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자신이 가장 무시하던 여군이, 그것도 문제 많은 집안 출신이 이렇게 나오다니. 너 진짜 죽고 싶어? 박대위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죽고 싶다고요? 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대위님이야말로 계급을 이용한 갑질과 인격 모독으로 군법정에 서고 싶으신가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여군 중사가 대위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박대위가 참지 못하고 서진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서진이 뒤로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곧게 서서 박대위를 노려봤죠. 지금 폭행까지 하시는 건가요? 증인도 충분하고요. 폭행? 박대위가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게 폭행이야? 야, 너 정말 웃기다. 하지만 주변에서 지켜보던 몇몇 간부들의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 부대원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40살의 최소령이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최소령은 조용히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침착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 최소령님. 박대위가 갑자기 어조를 바꿨습니다. 최소령은 부대에서 조용하지만 만만하게 볼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부하와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대화요? 최소령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서진 중사, 괜찮습니까? 서진은 최소령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돌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거든요. 최소령이 박대위를 바라봤습니다. 박대위, 점호가 끝났으니 부대원들을 해산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구경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날카롭지만 예의는 지키는 말투였습니다. 박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해산. 부대원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흔치 않았거든요. 박대위는 떠나기 전에 서진을 한 번 더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야, 오늘 일은 잊지 마. 내가 뭘 했는지 말이야. 그리고는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습니다. 최소령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서진 중사, 잠깐 시간 있습니까?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최소령이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부대 뒤편에 있는 작은 정자 근처였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참 힘드셨을 텐데 괜찮으신가요? 최소령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긴장이 풀리면서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소령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 중사, 혹시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요.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지금까지 알고 계신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소령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정말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서진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 중사의 아버지 한명수 씨는 최소령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멈췄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서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빨갱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최소령이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 중사,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살아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최소령의 말에 서진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최소령이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현역 장군으로 계십니다. 3스타요. 3스타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소령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20년 동안 아버지는 빨갱이로 몰려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장군이라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최소령이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한명수 장군님은 지금 우리 부대의 참모총장으로 계십니다. 서진의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정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럼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건 모두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최소령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 중사의 아버지는 북한 간첩이 아니라 북한 간첩을 잡는 일을 하셨습니다. 국가정보원 소속이었죠. 하지만 신분을 숨겨야 하는 임무 특성상 가족들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저희를 버리고 가셨어요? 어머니는 그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원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버린 게 아닙니다. 최소령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북한 간첩들이 장군님의 정체를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안도감,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서 어떤 감정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죠. 그럼 지금까지 저를 지켜보고 계셨단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멀리서지만 항상 서진 중사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보호라고요? 서진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빨갱이 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20년을 아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보호하셨다고요? 최소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아픔을 알고 있었지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군대에 들어온 것도 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싶어서였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저를 혼자 두셨어요?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섰습니다. 박대위 같은 놈들이 저를 모욕할 때 어디 계셨어요? 서진 중사. 최소령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서진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살아계신다면서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왜요? 최소령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군님도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매일 서진 중사를 보면서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럼 왜 같은 부대에 저를 배치하신 거예요? 서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가까이서 지켜보시려고요? 그렇습니다. 최소령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진 중사가 힘들어할 때마다 직접 나서고 싶어 하셨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노출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수포가 될 수 있거든요. 핑계예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정자를 빙빙 돌며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찾아뵐 수 있나요? 그건 최소령이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도 조심스러워 하시고 계시거든요. 조심스러워 한다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20년 동안 조심스러워 하시더니 이제 와서도 조심스럽다고요? 분노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언제까지 저는 빨갱이 딸로 살아야 하고요? 최소령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서진 중사, 장군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당해야 하나요? 바로 그때 서진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분노에서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죠. 아니에요. 이제 그만할 거예요.
최소령이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대위든 누구든 저를 무시한 사람들, 이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서진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제가 누구 딸인지 모르고 함부로 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네요. 최소령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서진 중사, 성급하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성급하다고요? 서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20년 동안 참고 견뎌왔는데 성급하다고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박대위부터 시작해서 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힘이 있는지 보여줄 거예요. 최소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 중사, 복수보다는 복수가 아니에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의예요. 지금까지 당한 모든 모욕과 차별에 대한 정당한 응답이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판을 바꿀 때가 왔어요. 서진이 정자를 떠나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보다도 이제야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된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이유가 없었거든요.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료 여군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후임 1등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점호장에서 일어난 일이 벌써 부대 전체에 소문이 났을 터였죠. 응, 괜찮아. 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위축되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생활관 밖에서 누군가 서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진 중사, 나와. 박대위의 목소리였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안 나가면 안 돼요? 괜찮아.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서진이 자신있게 말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대위는 생활관 앞 공터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가득했죠. 야, 너 오늘 점호장에서 참 재미있는 쇼를 했더라. 서진이 다가가자 박대위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고발한다고? 정말 웃겨 죽겠다. 웃기실 일이 아닐 텐데요. 서진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박대위는 그런 서진의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야, 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 잊었어? 제가 누구인지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고 박대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전에 없던 강함이 느껴졌죠. 박대위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던 서진이 이렇게 나오다니 참을 수 없었거든요. 좋아, 그럼 확실히 하자. 박대위가 서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너 빨갱이 집안 맞지? 내 아버지 한명철, 북한 간첩이었잖아. 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박대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거도 없는 소리 그만하시죠.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모독하시면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법적 조치? 박대위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야, 너 진짜 뻔뻔하다. 빨갱이 딸이 법적 조치라니. 박대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았죠. 아,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우리 부대에 있어? 국가 기밀이 새어나가면 어떡하려고? 멀리서 지나가던 부대원들이 이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위님, 이 정도면 충분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만. 돌아서려 하자 박 대위가 갑자기 서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 내가 가라고 했어? 힘을 세게 줘서 서진이 아픔을 느꼈습니다. 놓으세요. 서진이 팔을 빼려 했지만 박 대위가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놓으라고? 야, 너 지금 상관에게 명령하는 거야? 박 대위의 다른 손이 서진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서진이 뒤로 휘청거렸죠. 아직 정신 못 차렸네? 그때 박 대위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서진을 생활관 뒤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죠. 야, 오늘 확실히 교육시켜주마. 박 대위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인지 제대로 알려줄게. 서진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뒤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박 대위가 서진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야, 빨갱이 딸이 감히 나한테 대들여? 손을 들어 서진의 뺨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재빨리 고개를 돌려서 손바닥이 벽을 쳤습니다. 아, 박 대위가 아파서 소리쳤습니다. 화가 더욱 치솟았죠.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이번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오늘 확실히 정리해주마. 주먹이 서진을 향해 날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대위.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소령이었습니다. 박대위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죠. 최소령님? 여기서 뭘? 제가 궁금한 건 박대위입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최소령의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서진이 벽에 밀려 있고 박대위가 주먹을 쥔 채 위협적인 자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별일 아닙니다. 부하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대위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하 교육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최소령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서진 중사,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서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박대위는 최소령이 나타난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최소령님, 이건 제가 처리할 일입니다. 처리요? 폭행을 처리라고 하시는 건가요? 최소령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하신 행동들 다 봤습니다. 뭘 봤다는 겁니까? 박대위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최소령이 생활관 뒤편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보안용 카메라입니다. 박대위가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로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네, 맞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최소령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하를 협박하고 폭행하려던 장면까지 말이죠. 박대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최소령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윤참 모부장님이십니까?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박대위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최소령님. 잠깐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소령은 이미 전화 연결이 되었거든요. 네, 윤참 모부장님이십니까?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최소령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대위는 급하게 최소령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잠깐, 최소령님. 잠깐만요. 하지만 최소령은 한 걸음 물러서며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네, 박대위가 여군 부하를 협박하고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CCTV에 모든 게 녹화되어 있습니다. 박대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가 폭행이야? 나는 그냥 부하 지도를 한 것뿐이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최소령,
당신 지금 나를 모함하는 거지? 하지만 최소령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참모부장님.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십니까? 상황이 심각합니다. 최소령이 전화를 끊자 박대위가 다가왔습니다. 야,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화가 난 박대위가 최소령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어? 최소령이 박대위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박대위 아버지 말씀이시죠? 예전에 투스타셨던? 예전이 아니야. 박대위가 소리쳤습니다. 지금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당신 같은 소령 따위가 감히 나를. 흥분해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진은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대위가 아직도 자신의 배경을 믿고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죠. 진짜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정심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모욕들이 떠올랐거든요. 10분 후 윤철우 참모부장이 나타났습니다. 55살의 윤 참모부장은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는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무슨 일입니까?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최소령이 상황을 간단히 보고했습니다. 박대위가 한서진 중사를 생활관 뒤로 끌고 와서 협박하고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보안 카메라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윤 참모부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박대위는 윤 참모부장을 보자 조금 긴장했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참모부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부하 지도를 했을 뿐입니다. 부하 지도요? 윤 참모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군을 벽에 밀어붙이고 주먹을 쥔 채 위협하는 게 부하 지도입니까? 그건 박대위가 당황하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저 여군이 저를 고발하겠다고 해서 교육을 시키려던 것뿐입니다. 교육? 윤 참모부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폭력으로 교육한다는 말입니까? 박대위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모부장님, 박대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말씀드리시면 아버지 말씀 그만하십시오. 윤 참모부장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여기서는 계급이 전부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영향력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박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은 없습니다. 윤 참모부장이 최소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을 지금 당장 가져오십시오. 참모총장님께 보고드려야겠습니다. 참모총장이라는 말에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아버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20년 만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되다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참모총장님? 박대위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참모총장님은 저희 아버지와 친분이 있으세요.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실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배경을 믿고 있었죠. 당신들 다 후회하게 될 거야. 윤 참모부장이 박대위를 노려봤습니다. 정말 끝까지 그런 식으로 나올 생각입니까? 당연하죠. 박대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박정민 대위야. 박정호 전 투스타의 아들이라고. 마치 그것이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참모총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윤 참모부장이 CCTV 영상을 틀어놓고 한명수 장군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박대위가 서진을 협박하고
폭행을 시도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죠. 한명수 장군은 침묵한 채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딸이 벽에 밀려서 무서워하는 모습, 박대위가 주먹을 쥐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멀리서 지켜만 봐야 했던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 이 자식이. 한명수 장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윤참모 부장은 한명수 장군이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침착한 분이었거든요. 장군님, 내 딸을 건드린 놈이 이 자식이군. 한명수 장군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쾅! 책상 위의 물건들이 흔들렸습니다. 저 자식이 감히 내 딸에게. 한명수 장군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죠. 윤참모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한명수 장군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박대위를 당장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이도 함께 부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군. 서진이도 함께 부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군. 한명수 장군의 말에 윤참모 부장이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철저히 숨겨왔던 비밀을 드디어 밝히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장군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딸이 모욕당하는 걸 지켜볼 수는 없어요. 1시간 후 참모총장실 앞에서 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최소령이 옆에서 곧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며 위로했지만 서진의 가슴은 두근거리기만 했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박대위도 복도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 참모총장님께 가는 중입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신데요? 목소리에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서진 중사, 들어가십시오. 윤참모 부장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서진이 참모총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는 장군의 모습이 서진의 눈에 들어왔거든요.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기억 속의 아버지 모습이었습니다. 한명수 장군도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아서 아빠, 나중에 군인 될래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이제 당당한 군인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표정을 숨기려 노력했습니다.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한서진 중사, 한명수 장군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서진은 경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장군님. 목소리는 떨렸지만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박대위를 들여보내십시오. 한명수 장군이 윤참모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곧 박대위가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참모총장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었죠. 박정민 대위, 인사드립니다. 큰 소리로 경례하며 말했습니다. 한명수 장군이 박대위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박대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네, 장군님. 박대위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한서진 중사가 상관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아서 교육을 시키던 중이었습니다. 교육? 한명수 장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여군을 벽에 밀어붙이고 주먹을 쥔 채 위협하는 것이 교육입니까? 박대위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장군님, 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해라고요? 한명수 장군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박대위가 서진을 끌고 가는 장면, 벽에 밀어붙이는 장면, 주먹을 쥐고 위협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박대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도 오해입니까? 한명수 장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박대위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부하 지도 차원에서 한 행동입니다. 이 정도는 군대에서 흔한 일 아닙니까? 흔한 일이라고요? 한명수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위압적인 모습이었죠. 여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대위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도였습니다. 지도라고요? 한명수 장군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럼 왜 한서진 중사를 빨갱이라고 불렀습니까? 그것도 지도입니까? 박대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부분까지 녹화되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것은 박대위가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서진 중사의 아버지는 북한 간첩이었습니다. 그런 집안 딸이 우리 부대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쾅! 한명수 장군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참모총장실 전체가 울렸죠. 감히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서진이 깜짝 놀랐고 박대위도 처음으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감히 누가 빨갱이라고 했습니까? 한명수 장군이 박대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명철이 빨갱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박대위는 뒤로 물러서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다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라고요? 한명수 장군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실을 말해드리죠.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서진 중사, 당신의 아버지 한명철은 빨갱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 간첩을 잡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했던 국가정보원 요원이었습니다. 박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한명수 장군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명철은 죽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박대위가 더듬거렸습니다. 한명수 장군이 마지막으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명철은 바로 나입니다. 한서진 중사는 내 딸입니다. 참모총장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대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빨갱이 딸이라고 모욕했던 그 여군이 참모총장의 딸이었다니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요? 한명수 장군이 서서히 박대위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딸을 빨갱이라고 부르고 폭행하려 했던 당신이 지금 와서 그럴 리 없다고요? 박대위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내 딸을 빨갱이라고 부르고 폭행하려 했던 당신이 지금 와서 그럴 리 없다고요? 한명수 장군의 목소리가 참모총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대위는 온몸이 떨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한명수 장군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몰랐으면 괜찮다는 겁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빨갱이라고 매도하고
폭행해도 된다는 겁니까? 박대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서진은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는 심정으로 지켜봤습니다. 20년 동안 빨갱이 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았는데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다니.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영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윤참모 부장, 한명수 장군이 돌아서며 명령했습니다. 박대위를 즉시 구속 조치하십시오. 혐의는 부하 폭행 및 모독죄입니다. 네, 장군님. 윤참모 부장이 바로 헌병대에 연락했습니다. 헌병대, 즉시 참모총장실로 오십시오. 박대위가 급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군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절하게 매달렸지만 한명수 장군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용서요? 내 딸이 20년 동안 당한 모욕과 아픔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겁니까?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박대위가 바닥에 엎드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참모총장실 문이 열리며 헌병대원 4명이 들어섰거든요. 박정민 대위입니까? 헌병대장이 물었습니다. 잠깐만. 박대위가 다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박정호 투스타의 아들이야. 함부로 못 건드려.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권력에 의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헌병대장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박정민 대위 군형법 제95조 부하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대원들이 박대위에게 다가가자 박대위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나 못 가.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다 죽어. 박대위가 헌병대원들을 뿌리치며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던 다른 헌병대원이 막아섰죠. 비켜. 박대위가 악을 쓰며 밀치려 했지만 2명의 헌병대원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 달라고. 박대위가 강하게 몸부림치며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대위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참모총장실 문 옆에 있던 철제 난간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금속음이 울렸죠. 아! 서진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박대위의 몸이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거든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대위. 헌병대장이 급하게 달려가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의무병. 빨리 의무병을 불러. 한명수 장군도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빨리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곧 의무병들이 달려와 박대위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말이죠. 3일 후 군병원 중환자실에서 박대위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반신에 전혀 감각이 없었거든요. 뭐지? 왜 다리가? 손으로 다리를 만져봤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죠. 깨어나셨군요. 윤참모 부장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참모 부장님, 제 다리가 왜 이래요? 왜 감각이 없어요? 박대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뇌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박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반신 마비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다리에 힘을 줘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박대위, 윤참모 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권력이 당신의 방패가 되어줄 줄 알았죠?
하지만 군인은 군법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계급도 배경도 소용없어요. 박대위는 천장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윤참모 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박정호 씨는 어제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아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말이죠. 박대위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박대위는 서진을 보자 더욱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참모총장의 딸이었다니. 한서진 중사.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진은 박대위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대위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저도 우리 가족도.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빨갱이 딸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박대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건강도 권력도 미래도.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부대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서진의 마음처럼 상쾌했죠. 20년 동안 짓눌렀던 모든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가슴을 활짝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제 길을 가겠습니다. 서진이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당당한 군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한명수 장군이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과연 권력과 배경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며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품격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람을 출신이나 배경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박대위처럼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서진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마침내 당당한 삶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올바름을 지켜내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